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다들 잘 계시죠? 가끔 심사를 가게 되면은 이력서와 또 경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서류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함께 심사를 보던 분이 무심코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대학에서도 글쓰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도대체 자기소개서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옆에 계셨던 분이 또 다른 분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쓰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배우고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질문을 했던 분이 사실은 대학에서도 교양으로 지금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 대학 시절 동안 글쓰기를 배운다고 해서 이게 바로 사회 나가서 되는 걸까요? 라는 얘기로 잠시 이야기가 무르익었었습니다. 모두 다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 곳곳에서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도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서류로 연결이 될 때는 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얘기를 할 때 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잡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이 정돈되지 않아 말이 길게 늘어지는 경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면접 심사를 마치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글을 쓰는 것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풀어내다 보면 줄줄 끝도 없이 내 생각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내 생각을 너무 뒤로 던져 놓다 보면은 무미건조하게 짤뚱막한 글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렇다면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걸까라는 걸 생각하다 생각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한 편의 글을 쓰기 전에 정말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나에게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감동을 준 일이 나거나 또 깨닫게 된 사건 또는 약간 의외의 충격을 준 사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한 편의 수필로 문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요소가 들어오면 좋을까? 또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 사실은 글을 쓰기 전에 생각 속에서 자유롭게 나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보고 여기저기 한번 문단으로도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게 되면은 너무 짤뚱막하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일기처럼 쭉쭉 늘어지는 경우가 있죠. 생각하는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제각각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이뤄지는 여러 경험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느끼는 바도 제각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수필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 글을 읽으면서 같이 공감하면서도 자기가 떠올리는 지난 추억은 또 다르다는 거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잘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면접을 보면서 또 지원자들의 여러 가지 대답과 그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교육에 힘을 입어서 내 머릿속에 정리된 것들을 글로 넘겨질 때 보다 더 정돈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잘 담기지 않을까에 대한 걸 생각해 봤습니다. 무작정 글을 쓰려고 연필을 들고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한 편의 글이 술술 나오지는 않아요. 때로 내가 기억에 남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쭉 써내려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필이라고 하는 문학이 될 때는 그렇게 그냥 열거되는
그런 수필이 아닌 뭔가 내용이 담기고 또 그 내용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 수필에 대한 생각과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그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단정한 글의 초안이 마련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안이 나름대로 단정하게 시작을 하면 그 속에서 또다시 생각에 생각을 덧붙여서 퇴고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수필은 퇴고의 힘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큰 줄기와 맥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걸 수필이라는 아름다운 문학으로 옷을 입혀 나가기까지 그냥 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또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어떠한 느낌과 공감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다른 문학의 힘을, 옷을 입을 때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글쓰기는 어쩌면 생각하는 교육이 앞선 그 다음에 작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생활 곳곳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이 참 많이 강조되고 저 같은 경우도 우연하게 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사실은 많은 수필을 작성을 하는 것 이외에도 업무적인 면에 너무나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한두 번 읽어보면서 말의 의미가 맞으면 넘어가던 글들도 세 번, 네 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쓴 글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글을 생각하고 배우기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먼저 임팩트 있게 전달하고 부수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수적인 걸 얻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요. 근데 역시 그것 또한 내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방식이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계시나요? 또 얼마나 생각하는 교육에 빠져 계신지요? 누가 딱히 가르쳐줘서 생각하는 교육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생각의 중요성을 한 번, 두 번,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또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좋은 책 한 권을 읽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담긴 걸 한 편의 글로 써보는 거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